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이 아픈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라고요? 하지만 그냥 방치하면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관절염의 원인부터 무릎 건강을 지키는 꿀팁까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할 이유 궁금하시죠?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관절염과 무릎 통증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관절염과 무릎 통증은 많은 시니어 분들께서 일상에서 자주 겪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관절은 점점 마모되고 특히 무릎처럼 자주 움직이고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은 더욱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 증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 조직이 점차적으로 손상되며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만성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관절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이와 함께 발생하는 연골의 자연 마모가 원인이며 무릎, 고관절, 손가락 관절 등에 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전신성 염증 질환이며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아침에 뻣뻣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이 중 특히 무릎 관절염은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관절이 휘거나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져 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은 단지 관절염뿐만 아니라 인대 손상, 연골 찢김, 활액낭염 또는 단순 근육통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나이 탓이겠지 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관절염은 조기에 관리하고 꾸준히 관절을 보호해주는 습관을 실천하면 통증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의 경우에는 단순한 진통제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절염은 노화의 일부가 아닌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생활 습관이 내 무릎을 갉아먹고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무릎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과체중과 비만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체중이 늘어날수록 무릎이 받는 하중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에는 실제 체중의 3배 이상의 하중이 무릎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예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확실합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복부 비만을 줄이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고당도 음식 섭취를 줄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관절을 혹사시키는 잘못된 자세와 습관도 주요 원인입니다.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을 꿇고 하는 생활은 관절 연골에 큰 압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바닥에 앉는 습관이 많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의자 생활을 늘리고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자세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앉아야 할 경우에도 작은 방석이나 쿠션을 사용하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부족. 또한 관절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플까봐
운동을 피하는데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연골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예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걷기처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관절염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뿐 아니라 염증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나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법으로는 평소에 손목, 손가락, 무릎 등 관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관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당류,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염증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법은 항염 식단을 일상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녹황색 채소, 견과류 등은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노화와 함께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조기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 무릎을 위해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릎 통증이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일까요? 아니면 관절염의 시작 신호일까요? 아플 때만 참고 넘기면 언젠간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관절염과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을 굽혔다 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점차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함이 생기며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도 관절염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자고 일어난 후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는 염증이 동반된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뻣뻣함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뚝뚝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거나 통증을 동반한다면 연골이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움직일 때마다 반복되는 소리는 관절 구조의 불안정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절이 점차 변형되는 모습, 즉 무릎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휘는 오다리, X자다리 형태가 나타난다면 관절염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는 관절 사이 간격이 불균형하게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며 진행을 늦추기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가 체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 진료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무릎 통증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30분 이상 뻣뻣하다. 세 번째,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다. 네 번째, 무릎이 붓거나 열이 자주 난다. 다섯 번째,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자주 난다. 여섯 번째, 걷다가 이유 없이 무릎이 퍽하고 꺾인 적이 있다. 일곱 번째, 양쪽 무릎 모양이 다르거나 무릎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휘는 느낌이 있다. 이처럼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길 수 없는 증상들이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으로 놓치기 쉬운 신호까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건강한 무릎을 지키는데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관절염과 무릎 통증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중보건 이슈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국내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무릎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4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시니어층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관절염 발생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시니어의 약 40%가 다양한 형태의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중 무릎 통증은 가장 흔한 부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 방식과 노동 환경으로 인해 더 이른 나이부터 관절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WHO는 관절염을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만성 비감염성 질환으로 분류하며 고령화 시대 주요 질환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성인 4명 중 1명이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만과 연관된 무릎 관절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체중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조기 진단과 예측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절 분석,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보행 패턴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이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으며 이는 조기 예방과 통증 관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온라인 재활 서비스, 건강관리 앱 등이 보편화되며 관절염 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즉, 관절염과 무릎 통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개인적, 사회적 노력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관절염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약 먹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퀴즈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릎 관절의 명약이라고 불릴 만큼 무릎 아래 기혈을 맑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약초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숭잎차. 둘째, 우슬. 셋째, 대추. 넷째, 감잎차. 아마 이미 들어보신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땐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무릎이 조금 아프다 싶었죠. 73세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가끔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픈 느낌이 있었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고 무심히 넘긴 채 파스 붙이고 찜질하며 잠에서 깨자마자 무릎이 아예 굽혀지지 않았고 한 발도 제대로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연골은 거의 닳아버려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많이 낙담하셨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처럼 관절염은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이나 뻣뻣함으로 시작되지만 이를 방치하면 연골 손상이 악화되고 결국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단 1%의 이상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조금만 더 참자, 나아지겠지 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은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관건입니다. 염증이 생기기 전, 연골이 닳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만 더 큰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지금은 재활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놓치면 안 될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약 말고도 관절을 지키는 방법이 이렇게 많았다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고 계신 비약물적 치료와 민간요법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운동, 체중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찜질 요법입니다. 무릎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따뜻한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기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단,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천으로 감싸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족욕과 반신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허리 아래까지만 물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은 하체 혈류 순환을 도와 무릎 관절의 염증 완화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회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며 심장이나 혈압 문제가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시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뜸과 침 치료입니다. 특히 무릎 주변의 혈자리인 독비혈, 양릉천, 족삼리 등을 자극하면 관절의 기혈순환을 도와 통증을 줄이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숙련된 한의사에게 안전하게 시술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무릎 건강에 좋은 약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성초, 우슬, 두충 같은 약초는 관절염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며 특히 우슬은 무릎 아래 기혈을 맑게 한다고 하여 무릎 관절의 명약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차를 음용할 때도 다른 약과의 병용 여부를 고려해 한의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마사지는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관절이 붓거나 염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피해야 하며 마사지를 할 때는 가볍게 손으로 문지르거나 따뜻한 오일을 사용해 부드럽게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약을 먹지 않고도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관절염과 무릎 통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계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무릎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검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 간격의 변화, 뼈 모양 등을 확인하고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MRI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MRI는 연골과 인대 손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와 자가 면역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며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될 경우 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 항체 검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치료들이 시행됩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입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 소염제, 필요에 따라 연골 보호제나 주사 치료가 병행됩니다. 무릎 관절 내 주사로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있으며 급성 염증 시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입니다. 온열치료, 전기자극, 초음파 치료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요법을 함께 시행합니다. 세 번째, 수술적 치료입니다. 연골 손상이 심하거나 관절 간격이 거의 사라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고려됩니다. 최근에는 최소절개 수술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도입되어 회복 기간이 줄어들고 예후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70세 김영호 어르신은 양 무릎 통증으로 인해 외출은커녕 집안일도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을 두세 번 가다가 포기하려 했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체계적인 재활운동과 복지관의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지금은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도 거뜬히 다니실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야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관절염 치료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방문간호, 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절 수술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자체 프로그램도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경감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팁으로는 관절 주사나 약물 치료 시 병원별 급여 비급여 항목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병원, 복지 서비스, 가족의 도움을 함께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에 대해 원인부터 증상, 예방법, 치료와 복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와 올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은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세 번째, 무릎 통증을 방치하지 말고 조기 검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증상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약 없이도 실천 가능한 생활 속 치료법과 한방요법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과 지자체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치료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직 오늘 영상에서만 알려드리는 관절염 핵꿀팁. 많은 분들이 관절염에 좋은 운동을 찾으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은 바로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이용하기입니다. 의외로 계단 오르내리기는 무릎의 체중의 4배에 가까운 하중을 주기 때문에 이미 연골 손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께는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연골 손상이 있는 분들께 해당되는 금기사항입니다. 다만 수영 등 무릎 손상을 최소화하고 근력 강화를 병행하시면서 순차적으로 계단 오르기를 하신다면 가능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수십 번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는 통증 악화를 막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천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단 이용을 0회로 줄이고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이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무릎은 우리 삶의 보폭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무릎을 위한 한 걸음 함께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